이제 통곡물로 좀 만들어진 거, 그런 좀 거친 빵 종류가 좀 덜 어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착각일 수가 있어요.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 설탕 안 넣은 카페 라떼는 어떠냐? 근데 라떼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네. 우유는 마셨을 때 안 달죠. 네. 근데 이거는 유당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 좋을 거야 라고 믿고 먹어가지고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나타나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테스트를 해볼 필요는 있다. 오늘은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실 비만과 당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오늘 모셔봤는데요. 작가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의 조영민 교수입니다. 최근에 제가 혈당 스파이크 제로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혈당과 그 비만, 체중 관리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다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혈당 스파이크 제로 이 책이 나왔는데 정확히 이 혈당 스파이크란 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는 좀 생소한 말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혈당을 잴 때 손끝에서 이렇게 피를 한 방울 내가지고 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니까 이제 많이 못 재는 거죠. 그래서 뭐 식후 혈당이 높다, 뭐 정상이다, 낮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 연소혈당 측정기라 그래가지고 이 팔 뒤에도 붙이거나 혹은 배에도 붙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혈당을 그래프로 볼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혈당이 정상적으로는 뭐 이 정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될 것이 삐쭉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는 급등락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이제 스파이크를 닮았다라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혈당이 급격하게 솟았다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게 혈당 스파이크.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 아닌데 일단 이런 기기 연소혈당 측정기라고 불러요. 그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삐쭉 튀어나온 게 보이니까 스파이크구나. 혈당 스파이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혈당 스파이크가 있나요? 네, 혈당 스파이크의 그 두 가지 요소는 빨리 올랐다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분을 많이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당분 외에 나머지는 잘 먹지 않았을 때 당분 위주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질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를 같이 먹게 되면 소화가 좀 천천히 되기 때문에 같이 먹은 탄수화물 혹은 당분이 빨리 흡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당분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어떤 거냐 하면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나는 우리 단순당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를 위주로 섭취했거나 아니면은 정제된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흰 쌀밥이라든지 밀가루로 된 거라든지 쌀가루로 된 거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굉장히 빨리 소화 흡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혈당 조절 능력이 정상인 사람은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별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조그만한 이런 그 스파이크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 높이가 꽤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전에 비해서 식후가 적어도 50은 올라가야 되겠다. 20이나 30 올라갔으면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50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올라간 그 수치가 140은 넘어줘야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이제 그게 아니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르고 내리고 이건 좀 자연스러운데 급격할 수 당연히 올랐다 내릴 수 있는데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거를 혈당 스파이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사연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혈당을 오르게 하나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데 혈당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커피가 혈당을 오르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커피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커피 음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뭐 카페 라떼도 있을 것이고 캐러멜 라떼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드립 커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페인이 혈당을 올리느냐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정상인에서는 거의 뭐 혈당에 대한 반응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1형 당뇨병 같이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그 카페인도 혈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카페인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일부 올릴 수도 있어요. 예,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카페인은 혈당을 올리는 정도는 미미하지만 네. 아주 민감하거나 일형 당뇨와 같이 심한 형태의 당뇨병인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 음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설탕이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승폭이 결정될 수가 있고, 설탕 안 넣은 카페 라떼는 어떠냐 네. 하는데, 라떼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네. 우유는 마셨을 때 안 달죠. 네. 근데 이거는 유당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우유에 당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요거트를 만들어 보면 알아요. 요거트를 만들어 보면 새콤달콤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유당이 분해가 되면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산이 만들어지니까 새콤해지죠. 네. 그래서 산이 나오니까 안에 있던 단백질이 응고가 되니까 껄쭉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트를 만들어 보면 이게 우유가 그냥 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또 혈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도요? 예, 꼭 커피가 올린다기보다도. 그래서 다른 요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슐린 분비 능력이라든지 그 당뇨병과 관계된 사실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신다라는 이 점이 저는 살짝 마음에 걸려서, 혹시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도 부족하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짚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커피를 그렇죠. 찾게 되는 본인의 컨디션을 체크해봐라. 그렇죠. 빵순이인데 빵 대체품 좀 알려주세요. 유유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근데 빵이 진짜 마약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빵을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빵 너무 맛있죠. 네. 빵집에 가면 정말 그 유혹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너무 이제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딱 보면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정말 유혹이 되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시중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빵을 하나에 당류가 5g 가까이, 빵 하나에 예, 23에서 한 25g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루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당류, 설탕이라고 할게요. 얼마의 설탕을 먹어야 되느냐 했을 때 권고되고 있는 거가 50g 내외거든요. 성인에서. 그러면 빵 하나면 하루에 먹을 설탕을 다 먹고 있다. 예, 달달한 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분이 많이 있는 그런 빵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 당분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빵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럼 만들 때 설탕을 더 넣은 거예요. 파운드 케이크가 왜 파운드 케이크인지 아시죠? 네, 모릅니다. 밀가루 1kg, 1파운드, 설탕 1파운드, 그래서 파운드예요? 버터 1파운드,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1파운드씩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정제된 곡물이 혈당을 빨리 올린다 그랬죠. 밀가루로 만들었으니까 빨리 소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빵도 빨리 흡수돼 가지고 당이 올라가는데 설탕까지 들어가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좀 천천히 흡수될 수 있는 빵은 뭘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통곡물로 좀 만들어진 거, 그런 좀 거친 빵 종류가 좀 덜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착각일 수가 있어요.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 맞춤 식단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의 교수들이 쓴 책인데, 그분들이 그 이 혈당 반응, 밥을 먹고 나서 혹은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반응이 음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통곡물빵과 호밀빵이라고 쳐요. 이런 빵, 이제 색깔이 이제 있는 건 빵과 마트에서 산 그냥 허연 빵을 비교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트에서 산 빵은 당이 오르고 그 통곡물빵은 안 오르는데 반대의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 좋을 거야 라고 믿고
먹어가지고는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나타나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테스트를 해볼 필요는 있다. 테스트요? 예, 어느 빵이 나한테 맞는지. 혈당 측면에서 어떤 빵이 나한테 혈당을 안 올리는 빵인지는 데이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술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고 어떤 사람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많이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잔만 마셔도 배가 아프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빵이 대개는 사람들한테 좋은데 내가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음식에 대한 혈당 반응에 대한 개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왜 그럼 개인차가 나느냐? 어떤 뭐 소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관계되긴 하겠지만은 장내 세균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해서 장내 세균이 이렇게 혈당 반응을 조절하는지는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연구를 해보면 꽤 그 깊은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장내 세균을 키우는 거는 어떤 방법? 유산균 먹고? 네,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에 좋은 장내 세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장내 세균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가, 우리가 비만한 생쥐 그리고 정상 생쥐의 그 장내 미생물들을 분리해 가지고 균이 전혀 없는 무균 생쥐, 날씬한 무균 생쥐에다가 넣어주면 비만한 생쥐에서 얻었던 장내 미생물을 넣어주면, 장내 세균을 넣어주면 이 무균 생쥐가 살이 찌고,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는 생쥐에 장내 세균을 넣어주면 체중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요. 사람에서도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도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일반화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니까 본인이 먹어보고 좀 테스트를 해봐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혈당이 자꾸 오르고 하는 분들은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모든 빵이 다 올라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다른 트릭을 좀 쓰셔야 되는데, 당 위주로 먹으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많이 있는 채소, 샐러드, 그리고 이제 지방질이 좀 있는 이런 거가 섞여 있는 거, 그런 걸 선택했을 때는 안 올라가는지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샐러드라든지 이런 걸 좀 먹고 나서 빵을 먹으면 좀 덜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면 좀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꿔보셔도 되고, 뭐 그런 요령을 통해서 우리가 빵을 섭취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많이 드시면 올라가요. 예, 많이 드시면.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양 앞에서는 어쨌든 어떤 그 장내 세균도 버티지 못할 만큼. 그럼요. 예, 많이 먹는데 장사는 없어요. 네. 아무리 당뇨병 약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당뇨병 약을 쓰고도 많이 드셔버리면 혈당 올라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요즘에 되게 저당 디저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대체당을 쓴 제품들. 근데 그런 것을 먹는 거는 또 약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대안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그 설탕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일부는 대체 감미료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한다는 건 설탕을 대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스테비아, 뭐 그다음에 뭐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이런 애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 비설탕 감미료, 비영양 감미료 이런 말을 좀 많이 쓰고 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대체 감미료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감미료를 쓰시게 되면은 그 당이 없으니까 단맛만 나는 거지 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그 대체 감미료가 장내 세균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뇨라든지 비만이 생기기 좋은 체질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또 일부 그 대체 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 혹은 심리라든지 행동 측면에서는 이 대체 감미료를 써서 내가 칼로리를 줄였으니까 다른 걸 더 먹을 수도 있어. 이런 어떤 보상 심리가 굉장히 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 이런 대체 감미료를 써보면 체중이라든지 혈당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썼을 때는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장내 세균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보상 심리의 작동, 이런 것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